네, 그 얼마 전에 제가 호텔 커피숍에서 성형수술 받으러 온 중국 환자를 좀 만났었어요. 굉장히 네. 많이 만나서 제가 조금만 강의를 하나 했는데, 네. 물론 한국말로 하고 옆에서 중국말로 하는거죠. 네.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성형도 중요하지만 혹시 허리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대부분 손을 드는 거예요. 아, 중국인들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마찬가지네요. 치료했어요? 봤더니 침 같은 걸로 이렇게 쑤셔가지고 티나 디스크 이렇게 무슨 약 같은 거 녹이는 그런 거 하는데 전부 다 그냥 흉이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든 중국 환자를 우리가 좀 받아서 좀 치료해주면 거의 한 10억이 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런 너무 걸 넘쳐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걸 한번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조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2014년 첫 번째 저희 한국경제 TV에 주최했는데요. 건강산업대상 의료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신 바로 당사자입니다. 척추분야에. 주인공이 나와 계시네요. 주인공이 나서 여러분들 직접 전화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으신 바로 새바람병원의 김승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전화가 왔어요. 든든합니다. 남녀노소를 위한 척추질환 치료법에 관련된 건데 네.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한번 받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좀 일하는 게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좀 허리에 통증이 계속 있었고, 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이렇게 디스크 얘기를 많이 좀 하길래 좀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직접 한번 예. 상담해 주시죠. 예,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젊으신 분 같은데, 나이가 네네. 어떻게 되시나요? 저 38살입니다. 예, 맞습니다. 환자분처럼 젊고 건강한 분들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허리 통증 또는 이제 목 통증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은 굳이 병원 안 가더라도 하루 이틀 좀 안정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존적인 치료, 즉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통증들이 이제 장기간 이제 만성적으로 주기적으로 가는 거는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환자분이 이제 의심하는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제 허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허리가 이렇게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참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하여튼 젊은 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허리가 안 좋으셔서 많아요, 아주. 네. 아이고 운동 좀 해. 우리 때는 버스가 어디 있었어요? 다 뛰어다니고 핸드폰은 이 세상에 존재도 안 하지. 뛰어다니 허리가 나이 먹으니까 좀 허리가 좀 아픈데 네. 다니다 보면 운전하면 깜짝 그러지 마시고.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수술하지 않고 다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으니까 꼭 전문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밤만 되면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데요. 네, 수술을 받기에는 조금 많이 걱정돼서 치료법을 고민 중이에요. 네네. 네,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직접. 예. 이제 이 환자분은 이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통증도 있지만 주로 이제 걸을 때 다리 쪽으로 뻗치는 이제 저림감 또는 이제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밤에 또 이제 통증으로 심하게 고생할 정도면 굉장히 병이 이제 진행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병원 가시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이제 권유받고 그에 따른 거에 대해서 환자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의학 기술과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지 않고 환자분에게 전신마취나 칼을 댄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완치에 가까운 성공률을 얻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지켜보시고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비수술적인 치료 방송할 때는 한 2가지, 네. 지금 한 5가지 됩니다. 굉장하죠. 네. 그렇다고 내년엔 더 좋은 게 나오면 네. 내년 후에 믿으시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내용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선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 2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그 사진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쭉 보시면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네. 이제 대표적인 이제 허리 질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도 많이 이제 주위 분들이 걸려서 고생하시는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이 있고, 두 번째는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성인 대표적인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는 보시다시피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예.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즉 이제 물렁뼈, 이제 추간판이라고 그러죠. 저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망가지게 됩니다. 여기 아까 첫 번째 젊은 분 전화하시는 상태, 그 상태죠. 예, 그렇게 네.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그 자료 화면 보게 되면은 이 터진 디스크가 신경관 내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눌리게 됨으로써 허리 통증 내지는 이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구역인 다리 쪽에 이제 방사통이 느껴지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고생하시게 되는 것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전화하신 네. 분. 예, 맞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고생하시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척추관이라는 곳에 협착이 생겨서 발생되는 병인데, 왼쪽 그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이제 척추관이 들어있는 그 공간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습니다만, 오른쪽 이제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척추관이 주위 조직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두꺼워지고 비우가 되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제 수술실에서 저 신경을 보게 되면은 마치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저희가 보는 이제 오양맛살처럼 가운데는 말랑말랑한 것이 겉에는 비닐막으로 쌓여져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두꺼운 저렇게 비우가 된 조직이 누르게 되면은 그대로 신경은 압박을 받게 되어서 네. 환자분이 심한 다리 통증, 저림감으로 보행에 굉장히 어려운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환자 같은 그 두 번째 전화하신 분은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전신마취하에 수술했습니다. 네. 제 그 환자분을 보시게 되면은 64세 이제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허리도 불편하였지만 허리보다는 이제 다리 쪽의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밤에도 통증이 있을 정도였고, 그 일상생활조차도 이제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환자분이었는데, 예. 정밀검사상으로 이제 MRI상을 보게 되면은 척추의 맨 마지막 허리의 맨 마지막 마디와 꼬리뼈 마지막 마디 그 사이에 이제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었고요. 예. 또 급성 디스크도 또 같이 탈출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수술적 치료를 굉장히 권유받았을 때 고민하다가 비수술적인 치료인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막 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고, 밑에 MRI를 보시게 되면은 심했던 병변 부위와 함께 그 윗마디도 치유가 되어서 현재는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고 운동까지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신 분들이 근데 대부분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분들도 오랜 시간 좀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습관이 좀 그런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앉아있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보면서 목이나 허리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래 하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요. 예, 네. 저 임상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외래에 오셨을 때는 건장하고 튼튼해 보이는데 오히려 이제 허리 정밀 검사나 목 정밀 검사 했을 때는 꼭 마치 중장년층 노인만큼 퇴행성이 진행된 분들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질환의 주요 증상은 당연히 이제 허리가 아플 수가 있겠죠. 허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허리 이외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걸을 때 허리 통증 이외에 다리 쪽에 심한 저림감 내지는 통증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엉치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이제 종아리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고,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증상 자체를 제대로 검사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할 때에는 극단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마비라든지 맞아요. 대소변 장애라든지 네.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럴 때는 바로 그 척추 환자 중에 뭐 5%는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나머지는 90%, 95%는 뭐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척추 질환으로 진단을 이제 병원에서 받았어요. 당신 척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해야 돼? 뭐 오해도 많을 것 같아요. 뭐 허리가 그냥 요통인데 예. 아 디스크야 했더니 뭐 디스크 아닌다 했더니 이게 이상한 병원이야. 이럴 수 있는. 예. 자, 네. 예. 처음에는 이제 허리 통증, 이제 질환이 오면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이제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든지,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자세 교정,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에도 그런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질병, 즉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는 통증 호전도뿐만 아니라 질병 자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통증 치료, 여기까지는 이제 주위에 허리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이나 동료분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과거에는 전신마취해서 수술을 했죠. 수술하시게 되면은 경과가 좋은 분도 계시지만 수술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에서는 이제 의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지 않고 이런 시술로서 이제 해결이 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을 이제 척추 치료에 대해서 오해가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모든 치료를 이제 수술로만 했었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척추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수술로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소리였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의 근본적인 척추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밖에 없었지만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술하지 않고 앞서 이제 기자분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전체 척추 환자의 5% 이내만 수술이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시술로서 해결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많이 오해들 하는 것 질문 중에 하나가 노인은 척추 질환을 치료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다. 예전에는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수술 자체가 이제 허리 수술 자체가 환자분에게 전신적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네. 폐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회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신 상태가 쭉 가라앉아서 오히려 수술한 다음에 네. 기력이 약해지고 회복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 시술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미비하다. 예, 이런 말들도 이제 많이들 이제 주위 사람분께서 많이 하실 텐데 네.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척추 분야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와 함께 시술적인 치료가 이제 들어오게 됐죠. 이제 개발이 되고 한창 연구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시술로서 모든 척추 질환을 시술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근래 들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발전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이 척추 질환은 거의 수술만큼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주요 비수술 척추 네. 치료법, 그 다음 사진 또 하나 네. 있거든요. 사진도 보시면서. 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치료는 이제 비술적인 치료로 이제 완치에 가까운 성공률을 얻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막 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경막 외라는 공간에 내시경과 레이저가 들어있는 선을 집어넣어서 이제 시술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근래 들어서 새롭게 이제 개발된 척추관 풍선 확장술, 좀 이름이 어렵죠. 척추관에 풍선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구를 삽입하여서 그 좁아진 공간을 넓히는 시술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망가진 디스크라든지 흘러나온 디스크를 줄여줄 수가 있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이 치료 방법 3개로 아주 좋은 예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직접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했는데 저기에 구멍이 있어. 예, 이제 신기해요. 예, 많이 신기하시죠.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그 꼬리뼈 사이에는 신경과 연결되는 이제 뼈에 구멍이 있습니다. 저 구멍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소화기내과에서 위내시경 하듯이 똑같은 원리로 내시경을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노란 게 신경이고 신경 주위에 이제 병변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관찰되죠. 그럼 눈으로 직접 내시경을 보고 저렇게 빨갛게 레이저를 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감소시키게 되면은 병변이 바로 축소가 되고 눌렸던 신경이 이제 압박에서 풀리게 됨에 따라서 효과를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관을 바로 빼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뭐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소 마취만 하기 때문에 따로 회복 기간이 필요한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통증의 원인이 된 곳을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금 총 같은 걸 막 쏘잖아요. 예. 아, 그걸 어떻게 딱 들여다보면서 할 수가 있나요? 그 좀 특징을 좀. 네.
예, 이제 굉장히 작은 간입니다. 좀 네.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 빨대보다 더 작은 관 안에 내시경을 볼 수 있는 선과 그리고 레이저를 쏠 수 있는 선 그 두 가지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대표적인 시술이었던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시행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보시다시피 이제 국소마취라고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고령인 환자분들에게 위험성 없이 시술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이제 신경을 누르는 병변을 감압시키든지 줄인다든지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직접 이제 눈을 보고 내시경을 눈으로 시술자, 즉 이제 척추하는 의사들이 직접 병변을 확인한 후에 레이저를 그 병변에 쏘게 됨에 따라서 병변 자체를 없앨 수가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를 이제 수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이 네.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참 좋은 특징들이 많은데 전 제일 좋은 특징이 그 원인 못 찾았던 분들, 흔히 예. 막 꾀병이라고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주로 좀 그런 시술 대상이나 어떤 분들한테 좀 적합한 건지요? 예, 이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레이저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와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두껍게 비유된 조직 자체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허리 디스크 환자분과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분이 말씀했다시피 실제로 임상에서 이제 저희가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환자분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의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MRI까지 정밀 검사를 했는데 병변을 못 찾는 경우가 네. 3%에서 이제 5%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환자분들은 병변을 못 찾기 때문에 뭐 계속 진통제만 복용하고 아픈데도 참고 사는데 이럴 때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은 내시경으로 의심 가는 부위에 직접 네.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치료까지 가능해서 네. 그럴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이렇게 잠깐 가고요. 우선 우리가 전화 상담 받는 그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전화를 네. 계속 좀 이어받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다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영 씨 한번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아, 제가요. 네. 한 2년 전에 그 하이힐을 신고 외출을 했다가 네. 돌아올 때쯤에는 이렇게 오른쪽 다리하고 엉치 쪽이 불편해서 이렇게 택시로 집에 왔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그 MRI를 찍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랬는데 그 뼈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냥 뼈 주사를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힐을 안 신고 그냥 낮은 신만 신고 지내니까 별로 통증 없이 그냥 지났거든요. 네. 근데 가끔 높은 신을 좀 신어보면은 조금 불편해서 거의 안 신는데 지난 5월 초에 제가 이제 가끔 지방에 이렇게 운전을 좀 오래 하고 가는 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운전을 하려고 앉았는데 늘 혼자 타는 차인데 의자가 좀 뒤로 빠진 기분이 있어가지고 좀 땡겨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좀 오른쪽이 또 좀 안 좋았었어요. 네. 근데 지난 일요일날 마침 집안에 혼인식이 있어가지고 또 하이힐을 한번 신으려고 집안에서 아. 이렇게 두 바퀴를 도는데 오른쪽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뒤로 지금 계속 좀 안 좋거든요. 예, 자,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70이에요. 목소리가 좀 젊으셔가지고. 저도 좀 네, 혼란스럽고요. 저는 네. 중년 정도 되시는 여성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연세가 그 정도 되시면 누구나 다 이제 허리에 퇴행성 네. 변화, 즉 이제 노인성 척추 질환이 발생될 나이는 되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환자분이 표현을 잘 하셨는데 이제 허리 쪽 통증이 있긴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에선 주로 허리 통증보다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게 엉치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종아리에 당기는 감, 저린 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만성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통증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분명히 이제 허리에 병이 있는 거고 이미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을 진단받게 되면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제 그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라든지 그런 구조물이 망가졌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현상이거든요. 뼈가 어긋나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더욱더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지금 이제 뼈 주사 같은 치료도 이제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검사와 치료를 지금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의를 찾아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수술하지 않고도 그런 치료를 받고 통증을 없애고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한번 이제 병원을 한번 찾아주시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02-6676-0114, 02-6676-0114 지금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어떻게 아픈지 직접 선생님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자, 선생님. 네. 인사 예, 어디가 안녕하세요. 아프신가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어디가 이제 방송 보고 전화하는 건데, 예. 지금 제 본인이 아픈 게 아니고, 네. 저희 집 식구가 아파서 그래요. 예. 그 연영은 지금 80이 다 돼서 79세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아픈 지는 한 20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않고 그냥 매일 한 3일에 한 번씩 침도 맞아보고 가서 주사도 맞고 뭐 물리 치료하고 그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가요, 지금? 허리지 허리. 허리. 4번 5번이 나쁘다는 거예요. 4번 5번이 신경이 많이 눌렸다는 예. 거예요. MRI 사진까지 찍어보고 예. 딴 데 가서 진찰 받아보니까 뭐 수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이가 연령도 많고 또 수술해서 또 안 좋고 또 기력이 상당히 딸리고 지금 왜냐면 뇌경색이 한 번 와가지고 예, 아주 좀 머리가 또 그렇고 예, 또 수술하려면 또 진짜 마취시키려면은 또 위험성이 있지 않나 예. 또 그런 점도 있고 그래놔서 예. 이게 이런 치료 방법이 좀 어떤가 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린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이제 거기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어르신. 예. 조리 있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예. 연세가 이제 많으신 관계로 잘 알고 계신데 이제 전신마취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허리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외과적인 수술이 그렇지만 전신마취에 대한 합병증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령이라든지 이제 환자분처럼 연세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전신마취에 대한 합병증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마취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분인데 그럴 때는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걸 시행받아서 그 좁아진 허리 마디에 관을 집어넣어서 직접 보고 네. 눌렸던 신경을 뚫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소 마취를 하고 바로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 어르신이 이제 고령이다, 이제 뇌졸중 있으시다 하더라도 크게 위험성 없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픈 걸 참고만 지내시지 마시고 치료 받으면 이제 생활도 많이 부드러워지실 테니까 한번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는 또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네, 치료법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풍선왕짝수를 이번에 좀 알아볼게요. 네, 풍선왕짝수 어떤 건가요? 예. 이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 네. 이제 발음도 어렵고 이제 단어 좀 생소하죠. 어렵죠. 네. 예. 척추 협착된 곳에 풍선이 달린 카테터, 즉 가느다란 선을 집어넣어서 눌렸던 부위를 이제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예. 기존의 이제 비술적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소 마취라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어려운 이제 해부학적 그 공간인데 추간공이라고 가운데 뇌에서 나온 척수 신경이 있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마디마다 각 마디마다 이제 가지를 빠져나오는 신경근이 있습니다. 네. 그 신경근이 빠져나온 공간이 이제 추간공이라는 이제 일종의 뼈 구멍인데 저 구멍이 좁아진 곳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술적인 치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존의 이제 비시술적인 치료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방법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가느다란 관 끝에 동그랗게 풍선이 이제 확장이 되죠.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혈관이 좁아지면은 요즘에 이제 스텐트라고 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것처럼 이 좁아진 신경의 공간을 저렇게 풍선으로 쭉 밀어서 공간을 넓히게 되면은 이 눌렸던 신경이 좁아졌던 공간이 그 공간에 확보되는군요. 있었는데 네. 넓어진 공간에 위치하게 되므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대상까지 한번 네. 볼까요? 어떤 예. 분한테 좋은가요? 대상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좁아진 신경을
이제 네. 넓혀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인해서 그 신경근이 빠져나온 공간이 좁아진 환자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네.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에 즉 하지 방사통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저희 직접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이 무균실에서 이제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과 함께 똑같이 이제 꼬리뼈로 작은 관을 이제 삽입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 빨간 원 안을 보게 되면은 가느다란 선이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병변 부위를 이제 저희가 방사선 기구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고요. 저렇게 이제 주사기로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동그란 원을 보시게 되면 그 간단한 선 끝에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저런 원리로 해서 좁아진 신경의 공간을 찾은 다음에 정확한 네. 위치를 시킨 다음에 저렇게 강한 압력을 불어넣으면은 예. 넓어집니다. 저렇게 쭉 넓어지게 되는데 근데 저 풍선이 터져도 제가 잘 드린 말씀인데 공간이 다시 이렇게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넓어졌다가? 근데 이제 저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몇 차례 반복을 해서 넓어진 걸 확인하고 이제 저희가 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좁아진 척추관은 이제 저걸로 넓힐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있을 것 같은데요.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저희가 설명 더 예. 드릴게요. 네. 이제 환자분은 이제 여성분이었습니다. 이제 54세 여자 환자분이셨었는데 환자분은 그 이전에 이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통증이 심해서 이미 이제 수술을 한번 받았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수술한 후에 이제 몇 달은 좋게 잘 지냈는데 수술한 후에 몇 달, 한 세네 달 후부터 통증이 이제 다시 이제 증상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발견됐는데 검사를 했는데 특이한 부분은 찾지 못했다고 그러고 환자분 계속 불편해 하셨는데 이제 풍선 확장술 시행 받아서 그 세 장의 이제 시술 진행 사진인데 맨 위쪽에 이제 막힌 신경의 통로, 즉 이제 추간공이 막혀 있었는데 시술함과 동시에 밑에 점점 추간공이 넓어져서 신경 통로가 확실하게 이제 시커멓게 음영으로 보일 수가 있죠. 따라서 환자분은 수술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었는데 이 척추 협착 풍선술을 받고 난 후에 증상이 바로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잘 살고 계시군요. 아, 그 소리 얼마나 네.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제일 좋은 잘 소리죠. 살고 있습니다. 네. 동화책에서도 보면 끝에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 그렇죠. 전화가 많이 와 있다니까 우리 미영 씨가 한번 쭉 네. 한번 받아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허리 수술 두 번 했는데, 네. 예. 허리 수술은 그냥 두 번 해서 3, 4번 하고, 그 다음에 2번까지 다 했는데, 허리는 괜찮은데, 지금 다리, 왼쪽 다리가 초대뼈하고 발가락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진단 받으니까, 파키슨이 왔다 그러는데, 그게 올 수 있습니까? 예, 뭐가 오셨다고요? 다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파키슨이 지금 와가 있거든요. 아, 예. 허리 수술하고 파키슨이 올 수 있습니까? 아, 예. 그 두 가지 질병은 엄밀히 말해서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질병이고요. 두 예. 질병 자체가 대표적인 이제 노인성 질환, 즉 이제 속된 말로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파킨슨병은 이제 뇌 안에 있는 뇌 세포 물질이 이제 망가져서 만들고 조절하는 그 세포 물질이 망가져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자체에 이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이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두 가지 병이 같이 발현되면서 불편한 곳이 더 불편해졌는데 이미 이제 두 번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서 다시 또 수술 받는 경우가 예전에는 그랬죠. 다시 또 이제 재수술 받고 그랬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술 받은 자리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은 수술 받지 않은 자리에 똑같이 척추관 협착증이 금화되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킨슨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쪽은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뭐 발가락이 마비되고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걷는 게 좀 불편해지시는 거지 한번 척추 다시 한번 그쪽 수술받은 자리와 수술받지 않은 자리 그쪽을 검사를 해서 정확히 질병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이 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 선생님하고 예. 직접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남편이, 예. 40대인데, 이제, 디스크가 왔습니다. 4, 5번이 네. 디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좀 힘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도 맞고 그랬는데 힘든 일 자꾸 하니까 자꾸 아파서 이제 주위에서 시술을 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그 시술을 했을 때 얼마 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으면 또 다시 재발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예. 지금 이제 불편한 곳이 어디신가요, 남편분께서? 허리하고 다리 쪽으로 이렇게 다리 쪽으로 불편하시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정확한 위치를 잘 알고 계신데 4번, 5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허리도 아픔과 동시에 이제 다리, 종아리 쪽 그쪽이 좀 많이 아프게 되는데요. 저희 실제로 이제 제가 환자를 보게 되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시간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하게 되면은 일주일은 잡아야 되고 받은 다음에도 하셨던 일을 바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시술은 그날 하루 받으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제 몸을 많이 쓰시는 이제 힘든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저희가 일은 하셔도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그런 것은 한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후에 이제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환자분 증상과 검사, 영상 검사를 이제 확인해 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경미하다고 하면은 힘든 일도 빨리 복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많이 진행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뻔한 소리긴 하지만 지금 하시던 일의 복귀는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40대시면은 시술 받고 본인이 이제 관리만 잘 하신다고 하면은 갑자기 체중이 증가된다든지 너무 허리를 혹사시키지 않는다면은 크게 재발의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은 일단 잠깐 여기까지 받고. 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다음에. 좀 내용을 네. 살펴볼게요. 이번 치료법은 고주파 수액감압술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예.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제 이것도 좀 이름이 어렵죠. 네. 고주파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액, 즉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감압시키는 네.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 수액을 감압시키는 거기 때문에 모든 허리 디스크 추간판 환자분들에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라든지 또한 이제 허리 디스크와 함께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들 또한 이제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복합되어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이제 치료하면 좋은 효과가 있고요. 네. 따라서 환자분이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고 발바닥, 발등 등이 이상하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치료받으면 좋은 경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시술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지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이제 3D 영상인데요. 지금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저렇게 섬유륜 안에 수액이라는 이제 디스크의 구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미세한 관을 집어넣어서 저희 시술자가 이제 조종을 하게 됩니다. 저 기계에서 이제 고주파라는 강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서 신경을 저렇게 빨갛게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저희가 조종을 해서 줄여주게 됩니다. 저렇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 눌렸던 곳이 저렇게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왔다 갔다 줄여주면은 눌렸던 신경이 풀어지고 또 회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마디에 있었던 디스크라든지 척추 협착증의 원인들을 저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죠. 네. 무리를 주지 않고 통증을 굉장히 완화시킬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그 치료하신 사례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있으면 좀 맞아요. 소개해 주세요. 예. 환자분은 이제 앞서 전화 상담을 했던 환자분은 젊은 환자분이었습니다. 예. 예, 49세 이제 환자분이시고요. 환자분도 이제 직장 같은 것이 바빠서 2년 전부터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참고 살다가 네. 이제 참고 살다 어느 순간에 허리 통증과 함께 심한 다리 통증으로 이제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시는 이제 MRI와 같이 심하게 이제 허리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서 후방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었죠.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받았고 예. 경과는 매우 좋아서 일상생활도 당연히 하시고 사회생활도 전혀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볼게요. 이 환자분은 이제 다음 환자분은 이제 네. 45세 이제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허리 환자가 아니라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목도 똑같이 목도 아프지만 목 디스크가 진행되게 되면은 목 이외에 이제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손가락, 손등 같은 게 이제 아플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어깨와 함께 심한 이제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상생활도 굉장히 물건 줍는 것도 힘들었던 맞아요. 환자분이신데 네. 그래서 검사한 결과 심한 이제 목 디스크가 관찰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체외 체열 검사상에서 시술 전에는 차가운 색깔이 이제 손에서 많이 관찰이 되었는데 시술 받은 다음에는 이제 따뜻한 색깔로 많이 돌아오셨죠.
당연히 환자분도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현재는 뭐 자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고 이제 운동도 이제 편안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 대충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전화 연결을 계속 저희가 마치는 시간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문의에게 직접 네, 상담할 얼마나 수 있고, 편리해요. 네. 이번에 또 보험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으시죠. 그러니까요. 인증된 분이시죠. 네. 이거 좋습니다. 지금 네. 집에서 전화만 누르면 저희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밝은 네. 목소리 좋으시네요. 네. 아니, 전화기 들고 있으라 해서 지금 들고 있는데. 예. 네. 연결됐어요. 지금 예. 목소리가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방송 타셨어요. 네. 예. 네,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죠? 병원 가도 선생님이 뭐 대충 말 안 해주셨던 거. 네? 예. 지금 다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저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 허리가 아파서 전화했어요. 예. 네. 어떻게 아프세요? 허리요? 네. 허리 가운데가 아프지. 예. 그 원장님하고 한번 통화해보고 아까 지면 내가 3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어요. 예. 원장님이세요? 예. 예, 3년 전에 허리를 수술을 했는데. 예. 아니, 1년은 잘 됐다고, 원장이 잘 됐다고 하더니 하도 아파서, 예. MRI를 찍자가니까는 잘 됐다 해서 내가 찍자고 사정하게 찍으니까, 5번, 4번이, 수술할 때는 5번, 4번이 수술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그놈은 안 하고, 찹쌀증만, 뭐만, 벌려만 났대요. 예. 벌려만 났는데, 해날까지, 오늘날까지 약으로 살고, 통증이 와서 못 산데다 다리가 터지고 저려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데 아까쯤에 원장님이 말씀한 것은 그 수술 안 하고 뭐 시술인가 뭐인가 뭐 선의로 기계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한번 상담해 보려고요. 그럴 수도 있는가? 예. 지금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쪽 뭐 제거를 안 하고 벌려놨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감압 수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신경을 구조물들을 최대한 건들지 않고 이제 감압만 시키는 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연세도 있으시고 무리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수술은 이제 비교적 잘 되신 것 같은데 증상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꼬리뼈에 내시경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위내시경 할 때 내시경을 집어넣듯이 꼬리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수술받은 4-5번 마디도 볼 수가 있겠고 수술을 받지 않은 그 인전 마디도 이제 똑같이 이제 퇴행성 변화로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윗마디, 아랫마디 다 내시경을 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마디는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은 이제 뭐 수술도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지금 불편한 거를 제거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선생님하고 여기- 직접 상담 해주세요. 네, 예, 여기 말씀하시죠. 광주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78세 된 사람인데요. 예. 11년 전에 척추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한 4-5년 전부터 재발이 되더라고요. 예. 예, 작년에 여기 광주 우리 병원에 가서 하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수술 안 하고 통증 크로닉만 하고 지금 견디고 있는데요. 네. 이참에는 지금 발이 아프고 엄지발가락하고 발등이 그렇게 압박 그렇죠. 걸리고 예. 있어요. 예, 지금 수술 받기 전에도 그런 증상이셨나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다리만 저렸거든요. 다리만 저리셨고요. 장단지만 그랬는데 아. 지금 다리가 발가락이 찬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맺고 정형외과를 물어보니까 허리 때문에 그런다고. 맞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술 받은 자리가 있고, 거기는 이제 11년 전쯤에 수술 받아서 잘 지내시다가 몇 년 후에 4-5년 뒤에 재발이 되어서 또 수술 권유를 받고 있는데 지금 통증 치료로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허리는 여러 마디입니다. 여러 마디이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병이 안 생기는 분도 계시지만 한 마디가 생기는 분도 계시고 두 마디가 생기는 분도 계시고 안 좋지만 세네 마디가 한꺼번에 병이 생겨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환자분을 이제 상담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한 마디는 이제 망가져서 수술 받았는데 지금 그 밑에 마디가 이제 똑같은 질병이 생긴 걸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물론 이제 정확한 것은 환자분 이제 진찰하고 영상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밑에 마디가 지금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또 수술했겠지만 수술 안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지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더 이상 이제 주사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한번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계속 전화 받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네, 한 통 네. 정도 받으면 이제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한번 말씀 나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가 저는요? 불편하신가? 예, 말씀하세요. 저는 84세인데요. 예. 작년에 저기 마당에서 넘어져갖고 예.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금이 갔대요. 허리가 금이 갔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여기 뭐 차는 거 이거 차고서 있다가 이제 벗어서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올부터 또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예. 지금 어째서 아픈지 그걸 아직 진찰을 안 해봤어요. 예. 맨 물리치료만 되고 침만 맞으라 다녔지. 예, 지금 이제 어르신이 84세시면은 이제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은 여러 가지 허리 질환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게 이제 압박골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즉 이제 네. 골절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엉덩방아를 찢는다든지 꼭 다치지 않아도 이유 없이 허리뼈가 이제 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비뼈가 부러지실 이렇게 뚝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허리뼈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그래서 어르신이 한 며칠 동안 누워 계시고 이제 그랬던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치료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요즘에는 그 안에다가 이제 의료용 시멘트 걸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전문의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테니스 공 이렇게 좀 옥상에 있는 거 하다가 엉덩발 심하게 쪘어요. 네. 그 허리가 그 골절 시멘트로 해야 되나? 나중에 네. 끝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그 여러분의 전화를 좀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바른병원의 김승공 원장과 함께 남녀노소 위협하는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